게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밤 10시에 체력 단련장에 가서 자위를 했다고요. 어떤 남자가 와서 자위하는 거를 도와줬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이제 97년도인데 서울대학교에 마음003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동성애자 동아리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대에 동성애자가 3%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4학년 때 졸업할 때쯤 되니까 동아리 이름이 바뀌었어. 마음005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학생이 뭐 직원 수까지 합쳐서 한 4만 명 됐을 텐데 동성애자가 이제 학교 내에 2,000명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때니까 솔직히 좀 이제 무서운 마음도 좀 들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동성애자 비율이 5% 정도라고 해요. 그 당시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실제는 성범죄율만 놓고 보면 동성애자의 그 성폭력 사건 수가 2에서 3% 정도예요. 저희가 성범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그러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동성애자가 비율이 5%라고 했잖아요. 그 비율보다 낮은 거죠. 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 아닌 분들보다 성범죄 발생률이 더 적은 거냐 하면 또 그렇지 않죠. 왜냐면 동성 간 성범죄로 발생한 사건들은 무혐의가 되는 사건들이 별로 없거든. 반면 동성애자가 아닌 분들의 형사사건 중에서는 불송치, 무혐의가 꽤 높게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동성애자 아닌 분들보다 성범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낮다고 볼 수 없고 제가 볼 땐 그냥 비슷한 느낌입니다. 동성 간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몰카 사건입니다. 가장 수위가 센 게 성관계 몰카, 그리고 그 다음 수위가 센 게 화장실 몰카.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길거리에서 찍는 경우는 잘 없고, 그리고 남자가 치마를 입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업스커트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몰카가 대부분이에요. 입건이 되면 촬영 사건이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을 합니다. 포렌식을 하면은 이제 화장실 몰카한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남성 간의 성관계하는 영상들이 그 핸드폰에 보통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음란물이라면 괜찮은데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거나 또는 그 영상 중에서 혹시 이제 미성년자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수사가 확대되는 거죠. 다 보죠. 다 보면은 이제 좀 경력이 적은 경우에는 처음엔 그걸 보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게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어떤 터미널의 3층 화장실, 어떤 찜질방의 수면실, 일산 어느 공원의 밤 10시 후 체력 단련실이라고 하는 장소들인데 사실 거기는 이제 일반인들도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이가 일반인을 게이라고 착각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있는데 저희 의뢰인이 터미널 3층 화장실에서 본 거야. 봤는데 저분은 내가 볼 때 게이 같아. 그래가지고 3층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는데 그 상대방이 자리를 옮겼대요. 2층 화장실로. 또 따라갔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또 옮긴 거야. 또 따라갔죠. 그 남성분이 이제 용병칸으로 들어가니까 의뢰인은 그 옆칸에서 옷을 벗었다고 해요. 뭔가를 준비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 남성이 그걸 이제 뭔가 눈치를 채고 바로 문을 열고 넘어뜨리면서 얘 지금 몰카범이라고 제압을 했다고 해요. 의뢰인은 좀 이제 억울했죠. 나는 몰카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손에 카메라도 들고 있지 않고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저는 정말로 촬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그럼 옷은 왜 벗고 있었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본인도 좀 설명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니까 변호사한테 온 사안이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의뢰인이 자기가 이제 게이였고 상대방을 게이로 착각했고 그 남자는 몰카범이라고 착각을 한 거잖아요. 서로 오해가 있었다. 이제 그런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너무 의심스럽다. 뭔가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어쨌든 매우 부적절하긴 하나 혐의는 없지 않냐 해가지고 결국 이제 혐의 없음 불기소가 나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공연 음란인데 의뢰인이 이제 신고된 사안은 공원 체력 단련실 쪽에서 바바리에다가 하의를 걸치지 않고 뛰어다니는 거를 지나다니는 그 행인이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밤 10시 후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시간이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으니까 공연성을 좀 부정을 해볼까라고 이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의뢰인이 한 며칠 후에 변호사님 실제로는 뭐 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잘 설명을 해줬는데 밤 10시에 체력 단련장에 가서 자위를 했다고 해요. 그 운동기구에다가 대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그 자위하는 거를 도와줬대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팠대. 그래서 도망가서 딴 장소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남성이 또 와가지고 손에다가 재를 묻히고 그거를 이제 도와줬다고 해요. 의뢰인이 본인은 이제 만족을 했어. 그러면은 상대방 남성을 만족시켜줄 차례가 된 거잖아요. 그때 도망친 거야. 도망치다 보니까는 이제 옷만 걸치고 속옷은 그대로 이제 벗은 상태로 도망치는 거를 지나간 사람이 본 거였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은 그 공원이 이제 게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선생님도 혹시 동성애자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 거고 검사님한테 이 사건을 다 오픈시키기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행인이 본 것만 인정하고 이제 반성한다고 해가지고 기소회를 받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의뢰인은 동성애자는 아닌데 양성애자였다. 그렇죠. 이제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이게 내가 이거를 말하는 순간 나를 정말 많이 이상하게 볼 거다라는 그 수치심이 내 혐의에 대한 그 공포보다 좀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수사관은 의심하죠. 이게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뭐 인과관계도 맥락도 없고 그냥 갑자기 사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의심된다 싶어서 보통 송치를 많이 해요. 근데 의뢰인 말을 다 듣고 나면은 이분이 숨기는 거는 혐의가 될 만한 거를 숨긴다기보다는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이 했던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숨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 이 부분은 좀 부끄럽지만 오픈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쟁점과 관련이 없으니까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조언을 들으면서 사건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거가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는 당사자들의 진술이죠. 진술로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로 퍼즐을 맞췄을 때 이게 좀 그래도 말이 되느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뭐 판사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 그리고 의뢰인이 솔직하게 말한 그 사실관계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이 이 사건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